박성태의 뉴스 쇼.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설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쯤이면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연휴를 마무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일상으로 복귀하는 귀경길에 오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연휴의 끝자락 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뉴스쇼 설 특집 그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순서는 들어서 세계 속으로 중동편입니다. 저희가 걸어서 가지 못하고 일단 들어서 중동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대한민국 최고의 중동 전문가이시죠. 박현도 교수님 그리고 성일과 교수님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중동의 진짜 얼굴 깊이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중동은 왜 늘 파염이 많은가? 중동의 문화 또 음식까지도 깊이 있게 저희가 1부와 2부와 걸쳐서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 수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지금 출발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두 분 소개합니다. 중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박현도 교수님 그리고 성일광 교수님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은 원래 친하시죠? 네, 뭐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10년. 네. 아, 오래된 네,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시고 두 분이 지금도 같은 연구소에 유로 메나 연구소에 계십니다. 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에 있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에서 제가 메나 뜻을 대기실에서 여쭤봤는데 네. MENA 네. 이게 중동이더라고요. 중동과 북아프리카. 중동. 예. 미들 이스트 이스트. 앤 아프리카. 노스 아프리카. 노스 예, 노스 아프리카. 아프리카.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뭐 너무 오래 친하시고 또 같은 분야에 오랫동안 같이 계시면서 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셜 미디어에 보니까 다정하게 찍으신 사진도 있는데 사진을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친하신데 어깨 동무가 이렇게 약간 딱 너무 친한 표정 같지는 않고 어색함이 약간 있어요. 아, 좀 피곤했습니다, 아주 그날. 피곤했어서. 저 어디인가요? 저 모로코의 샵쉐위안 샤프샤오엔. 샤웬이라는 중동의 산토리니. 아 중동의 산토리니. 예. 그래서 저도 처음 가봤는데 예, 마치 산토리니에 온 듯한 예.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는 어.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을 예. 받아들여서요. 그들이 파란색을 주로 썼는데 그게 그냥 마을의 전통 색깔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집들이 다 네. 이쁘고 네. 그 자체로 관광지가 된 그렇죠. 유대인들의 색깔을 그냥 마을이 다 받아들여서 전부 다 파란색으로. 전부 다 파란색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 관광지에 모로코면은 이제 아프리카의 맨 위쪽에 지중해 연에 있는 곳이죠. 네, 제일 서쪽이고요. 북아프리카 제일 서쪽. 아, 네. 알겠습니다. 방송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틀면 박현도, 누르면 성일광. 네. 두 분이 어떻게 중동을 공부하게 되셨는지 짧게 네. 좀 말씀 부탁드리면. 요게 한 5년 전에는 요게 맞았는데 음. 요즘에는 저희들이 이제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아, 사실 뭐 꼭 틀면 박현도는 아니고 요즘 다른 분들도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 예, 그런데 뭐 그래도 여전히 저희들이 이제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인데 좀 새로운 우리 학자님들이 소장파 학자님들이 좀 나오셔서 예. 빨리 좀 같이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좀 자리를 양보하고 싶다. 네, 그렇죠. 저희도 이제 후학들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앞서 분명한 워딩에는 틀면 박현도는 아니다라고 성일광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뭐 들면 저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성인관 교수는 그 석사부터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고요. 예. 저는 박사만 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 공부는 저는 이제 학부는 종교학을 시작했고 예. 석사부터는 이슬람학을 했고요. 성박사는 이스라엘에서 석사와 박사를 중동으로 했죠. 그러면 학부에서 종교학을 공부하시다가 네. 이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가 된 건지 아니면 그렇죠. 종교학을 할 때부터 이슬람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지. 아니요,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 대학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들어가서. 왜냐하면 제 종교 전통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천주교거든요. 예. 천주교나 이슬람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스도교 교등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가 쉬웠고 좀 재미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공부해 보자. 네, 네. 그러면은 이슬람에 계속 석사 때부터 학부 때부터 쭉
공부를 하신 거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학부는 저는 사실 이쪽이 아닙니다. 학부는 제가 농대를 나왔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학부대로 공부를 안 했죠. 음. 네, 공부를 하지 않고 요 공부를 안 했다고요? 예, 요 아니요 공부를. 전체적으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아, 예. 네, 다른 전체적으로.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예, 락커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아주 열심히 아, 했고요. 락커요? 네네. 그래서 뭐 오. 맨날 동아리에서 뭐 예. 기타나 띵가띵가 하고 예. 거의 배짱이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니까 저희 부친께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이러시면서 저를 그냥 강제로 강제로. 이스라엘로 그냥 보내셨어요. 아, 아버님이 네.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네. 네,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이제 나름대로 기대하시는 음. 전공이 있었겠지만 저는 과감히 그 전공을 버리고 버리고. 네 중동 쪽으로 해야 됩니다. 아버님. 예. 네 그래서 이제 중동 쪽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중동. 두 분이 어떻게 중동을 하게 됐는지 지금도 락커의 삘이 약간 느껴져요. 아, 색깔 있는 뿔테 안경부터 해서 네. 머리 스타일도 약간 조금만 덜리면 락커입니다. 아 역시 네, 날카로우시군요. 박광규 씨의 풍미가 약간 느껴져요. 아닙니다. 네, 네. 박광규 씨에겐 따로 제가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전문 약간 저희가 이불뿐이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요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중동이 그렇게 가깝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에너지 같은 건 수입을 많이 하긴 하지만 문화적으로 가깝지는 않아서 우리가 많이 잘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중동, 이슬람, 아랍 뭐 골고루 쓰긴 하는데 뉘앙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뭐 일단 중동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동은 사실은 중간 동쪽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우리 쪽에서는 동쪽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유럽에서 볼 때 유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서 고고학이 많은 부분은 더 가까우니까 근동이라고 불렀고요. 예. 지금의 뭐 팔레스타인, 요르단, 시리아 지역을요. 음. 그리고 먼 곳은 극동이라고 불렀고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이죠. 그리고 그 중간 어디가 중동인데 예. 원래 이 말을 썼을 때는 20세기 초에 인도와 이란 쪽을 가르쳐서 썼던 말인데 지금은 이제 그걸 좀 더 넓혀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쪽까지 포함해서 중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유럽의 관점에서 중동이 되는군요. 예. 우리로 치면은 굳이 반대로 한다면 우리는 중서죠. 우리한테는. 네. 우리는 서쪽 저 끝이 되는 건데, 그죠? 서쪽 끝은 이제 유럽일 테고요. 유럽이고, 그리고 중간 그렇죠. 정도, 중간 중서. 정도. 그래서 네. 서남아시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서남아시아, 중동. 그렇죠. 네, 인도 이쪽부터 쭉 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랍, 이슬람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될까요? 아랍어는 사실 아랍어를 쓰고 부모님이 아랍어다. 부모님이 아랍 사람이다. 그러면 자신도 아랍 사람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시지 말으셔야 될 게 이란 사람들은 아랍 사람이 아닙니다. 튀르키예 사람도 아랍 사람이 아닌 거죠. 예. 튀르키예 사람은 터키 사람이고요. 터키 사람이고. 이란 사람은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랍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이 되는 거죠. 유대인이 되는. 네. 근데 아랍 사람들이 있긴 네. 하죠. 아랍 사람. 이스라엘에. 예. 그럼 아랍은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인데 언어적인. 예. 투르크, 터키, 튀르키예 이쪽은 아랍이 아니고 아니죠. 네. 예. 이란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란은 페르시아. 이란은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 그렇죠. 사람. 예전에 페르시아였으니까. 예. 그러면 아라비아 반도 이쪽만 아랍이 되는 거죠. 아니죠. 북아프리카 쪽에도 북아프리카 아랍어를 쓰는 쓰는 사람도 사람들은 있고. 또 언어적으로 아랍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개념이 아니고요. 네. 언어의 네. 개념에 가깝습니다. 아랍어족. 네, 언어 문화적인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랍어를 쓰면 아랍인입니다. 네. 이슬람은 종교고요. 이스라엘은 또 다른 네, 종교니까 그러니까 다르고. 이스라엘은 그 유대인이 주로 있지만 또 인구의 반은 아랍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랍인과 유대인이 혼재해서 사는 곳이죠. 문제 있다. 네. 아, 저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랍 어족이고 네. 쓰는 종교는 이슬람이 많은 거고. 예, 이슬람이 많은데 이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아랍 크리스천들 또 많아요. 있고. 네, 아랍 크리스천들도 오히려 무슬림보다 더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죠. 예. 예. 우리가 너무 이제 중동이라고 해서 한 지역으로 쭉 보고 그냥 다들 단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군요. 아닙니다. 전혀 안 그렇죠. 기독교인들 있죠. 그 다음에 또 아랍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인종적으로 쿠르드도 있죠. 뭐 드루즈도 있죠. 아주 다양합니다. 아, 네. 사실 다양하기 때문에 또 이게 종교와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분쟁도 많은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뭐 종교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권력 관계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예. 예. 종교가 종교는 이제 핑계인가요? 예, 종교가 조금 거기에 작동을 하긴 하지만 예. 종교 때문에만은 싸우는 건 아니고요. 아니다. 네. 네. 예.
일종의 종교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종교를 권력자들이 종교의 차이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자신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이 일종의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역시.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끼리 안 싸워야 되는데 이슬람 믿는 사람끼리 또 싸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종교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종교를 명분 삼아서 제 걸 뺏고 싶어라고 대놓고 얘기하면 뭐하니까 쟤 종교가 우리랑 다른데 그럼 뭐 쟤네 종교 좀 나빴어. 그럴 수도 그걸 있고요. 명분으로 삼는다는 예, 말씀이에요. 오히려 종교를 다른 사람끼리 잘 싸고 같은 종교가 또 못 사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종교만 가지고 이 종교 저 종교로 봐서 뭐 이분법으로 본다는 거 굉장히 중동을 잘못 오해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서 뭐 순위파, 시아파 이런 부분도 약간 분파적으로 나뉜 게 있는데 네. 그 얘기는 조금 뒤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네. 네. 예. 일단 가장 큰 현안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입니다. 지난해 말의 끄트머리에서 나왔는데 사망자가 수천 명이다. 공식적으로 얘기된 것만도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위가 불이 붙게 된 경위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박 교수님이 경제 문제를 아마 설명해 네, 주실 경제 겁니다. 문제입니다. 네. 조금 깊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얀데 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얀데. 아얀데. 예, 이제 페르시아어로 미래라는 뜻이거든요. 예. 미래은행인데 이게 2013년에 이제 그 간판을 달고 다른 은행을 합쳐서 시작했는데 예. 이 은행이 일종의 다단계 영업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박성태 선생님한테 야 우리 이자 다른 그 정부에서 아는 것보다 4% 포인트 더 줄 테니까. 예. 그럼 다 거기다 돈을 맡기는 돈을 거죠. 맡기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분명히 그 돈을 줄 수 없는데 그 돈을 줘야 되니까 예. 제가 또 적응을 하면 거기서 돈을 뺏어주고 그게 다단계예요. 일종의 다단계식으로 해가지고 수신고가 무려 한 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 전체 이란 은행 중에서. 이란 은행 중에서. 그리고 또 과감하게 그 돈을 어디다가 썼냐면 자기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란 몰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란 몰.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쇼핑몰. 얼마나 크냐? 축구장이 270개가 들어갑니다. 하나의 건축물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270개 그러니까 컴플렉스죠. 예. 270개의 범위 그 규모에다가 몰을 지어가지고 돈을 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18년에 완성하거든요. 핵 문제가 풀리면 예. 전 세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런데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핵 프로그램에서 핵 협정에서 나가면서 이란의 제재를 강하게 하잖아요.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오바마 그리고 이란이 핵 합의, 네. 이란의 핵 동결을 하는 합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경제 제재가 풀릴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아니야, 니네 제도를 안 지키는군, 킬. 네. 했더니 경제가 이제 안 좋아지게 된 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몰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은행이 지난 10월달에 파산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이거를 이제 접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돈 맡긴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예금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뭐 돈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중앙은행에서 아마 돈을 찍어낸 것 같아요. 예. 그럼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10월, 11월에 인플레이션이 50%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환율을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유럽도 이란과 계속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너 이란 니네들도 아무래도 니네 핵 안 지키는 것 같아. 우리 다시 제재할게 하고 제재로 돌아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 경제가 이제 엎친 데 더 충격이 돼서 환율이 더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핵 협정이 됐을 때 예. 1달러가 32,200 리알이었거든요. 예. 리알은 이제 이란 화폐. 네. 그런데 이게 이 시위가 터지는 그 시점에서는 140만 리알이 넘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44.2배가 오른 거거든요. 예. 우리가 한 1,400원으로 잡고요. 1달러가. 1,400원이었던 환율이 하루아침에 거의 6만 원, 7만 원이 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이란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죠. 예. 그래도 그러면 생필품 사기가 그래도 뭐 자기네 자국 내에서만 한다면 문제가 없잖아요. 예. 외국에다 의존하지 않으면. 근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이 많고 전자제품을 수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진 건 전자상가에서 터집니다. 전자상가의 그 상인들이 가장 싸구려 핸드폰도 사러 오진 않는다.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처음이 상인들로부터 시가 나왔던 게 그런 전자상가 이유군요. 상인들로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 그게 정부가 이제 상인들이 움직이니까 놀리잖아요. 예. 상인들을 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되는 것 같았는데 역시 이제 파급 효과가 일반 시민한테 간 거죠. 터졌다. 네. 사실은 뭐 경제 제재가 오래됐고 또 정부가 무능해서 취약했는데 여기에 아얀데 은행의 파산이 네. 겹치면서 네. 확
거기가 이제 나빠지고 불을 지른 거죠. 불을 지른 거죠. 네, 네. 예. 이 아현대 은행은 민영입니까? 네, 민영이었습니다. 민영이네요.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은행이 이렇게 갑자기 큰데 음. 자기 능력만 컸겠습니까? 뒤에 배우가 있었겠죠. 그렇죠. 정부의 네, 누구라고 밝힐 수 없는 거물들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쉬쉬쉬하고 덮다가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 이란 내에서는 밝힐 수 없어도 지금 여기니까 네. 교수님 밝힐 수 있죠. 아마 그 최권력층과 연계돼 있다고 최고 합니다. 권력층. 네,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이제 나오면서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경제적인 불만도 있었고 사실은 시위가 확대된 건 청년들이 또 합치되면서 독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경제 문제로 시작된 시위가 번지면서 이제 반정부 시위로 약간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실 테헤란에서 출발했던 시위가 한 일주일 정도 잠잠했다가 다시 테헤란에서 다시 시위가 더 예. 격해졌고요. 이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그다음 전국에서 나온 시위 반정부 시위자들은 이제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 지금 집권 세력에 대한 반감.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이란에서 상당히 어려운 수자원 문제가 있었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아, 물이 예. 그래서 마실 물, 그다음에 샤워 시간도 조절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에 처했고, 그다음에 물 문제, 그다음에 전기 문제, 전력난을 겪게 됐었어요. 작년부터 또. 그래서 그 더운 작년에 또 얼마나 더웠습니까? 예. 그 더운에 에어컨이 없어서 이란 국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현 정부가 얼마나 정책을 잘못했길래 석유와 원유와 가스가 세계 2위, 3위 하는 예.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전력이 부족할 수 있고 수자원이 부족할 수 있냐? 오죽하면 이란 대통령이 수도를 옮겨야 될 수도 있다. 테헤란의 수도를 남부 쪽으로 옮겨야 된다. 왜? 더 이상 우리는 물이 없어서 이란에 사는 이 우리 국민들, 테헤란에 사는 우리 국민들을 다 살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독재도 있지만 사실은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그렇죠. 앞서 이제 아현대 은행부터 수자원, 물 부족 네, 이런 걸로 해서 불만이 폭발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네. 제 아는 분이 사실은 이란에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좀 있었거든요. 그때 네. 한 7, 8년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란을 옛날 이란 이라크 전쟁 때문에 한국에서는 되게 위험한 나라라고 보지만 사실은 규모도 크고 거기 또 스키도 많이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고원지대에서 스키도 타고 살만한 나라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무능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된 거군요. 독재나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자, 어땠었습니까? 독재 정치 체제는 이란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란의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은 다릅니다. 일단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이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우리는 사실 뭐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지만 이란은 최고 지도자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슬람법을 제일 잘하는 이슬람 법학자가 지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외교권, 국방권, 국방, 통수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고 지도자는 또 종신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모든 중요한 핵 협상을 하자, 핵 협상을 중단하자, 전쟁을 하자 말자 모든 것을 결정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란에 있는 젊은이들은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 시스템 신정 정치 그래서 이슬람을 제일 잘하는 법학자가 이란이란 그 거대한 국가의 모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 자체를 언제까지 우리가 유지할 것인가? 우리도 좀 다른 국가와 같은 그런 정상 국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이 어려운 경제 문제 상황에서 이란이라는 국가가 계속해서 누구를 도와줍니까? 이스라엘과의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팔레스타인 민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헤즈볼라에 돈을 보내주고 예. 하마스에 돈을 보내주고 예멘에 있는 후티에 무기 보내주고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들에게 돈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예. 이란 국민들은 우리는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거기에다가 왜 각 조직에다가 1년에 최소한 뭐 10억 달러씩 이렇게 주면 우리는 뭐 어떡하라는 거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도 먹고 살기 네. 있는데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네. 다른 쪽을 지원하느라고 한다. 그렇죠. 예.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예. 좀 더 와닿게 얘기를 할게요. 예. 이게 CBS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냥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만일에 그래서,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은 그냥 2인자예요. 1인자는 큰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입니다. 땡땡땡 목사님이 네. 따로 계신 거죠. 예. 이제 추대해가지고 된 목사님. 그분이 국방권과 외교권을 다 가지고 있다고 네.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해도 2인자예요. 어. 말이 안 먹혀 들어가요.
예,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정 국가라는 게 사실 네. 우리 체제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뭐 사우디 같은 왕족 국가도 있고 또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그렇지만 또 신정 국가는 약간 좀 또 느낌이 달라서 네. 대통령은 그러면 이란에서 투표로 뽑죠. 예, 국민 투표로 뽑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직선으로 뽑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한 최고 지도자 지금 하메네이가 되는 건데 네. 하메네이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국민들이 전문가 의회라는 걸 뽑습니다. 이건 국회에는 4년 임기인데요. 예. 4년에 290명을 뽑는데 전문가 의회는 이슬람법을 잘 아는 남자들로만 예. 8년 임기에 직선으로 뽑아요. 88명. 국회 말고 별도의 일종의 더 높은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교회의 같은 게 있는 거네요. 네. 거기에서 그 최고 지도자를 탄핵도 할 수 있고 뽑기도 합니다. 예. 근데 탄핵을 해본 적은 없고 최고 지도자는 지금까지 처음으로 뽑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전에 호메이니는 당연히 혁명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유 그냥 자연스럽게 최고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그 의회가 뽑은 유일한 첫 번째 지금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 1989년에 89년에 60세의 나이로 됐습니다. 최고 지도회 이게 네. 뭐 숨어 있는 권력이 아니고 네. 네. 혹시 대통령 말고 다른 최고 지도자가 있다면 이게 숨어 있는 권력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대놓고 그렇죠. 네. 대통령이 뭐 하려고도 야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바뀌어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이란 시스템에서는 그게 법이니까요. 예. 왜 통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만 대통령이 국민이 뽑지만 예. 이란에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즉 공직에 나가는 후보자를 한번 거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한국은 누구나 콩닥만 내면 그렇죠. 후보가 될 수 있죠. 선거에서 되면 예. 이란은 그게 안 됩니다. 후보를 뽑을 때 무슨 전문가위원회입니까? 헌법소위원회. 헌법소위원회가 후보를 거릅니다. 저희가 만약에 셋이 네. 그 총선에 나가면 그냥 선관위에다가 공탁금만 내고 예. 그다음에 몇 % 얻으면 돌려받잖아요. 예. 이란은 돈은 내진 않아요. 출마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출마를 선관위에서 검사를 합니다. 선관위가 근데 그 선관위가 12명으로 구성된 헌법소위원회인데 6명을 최고 지도자가 임명해요. 예.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최고 지도자가 임명한 사법부 수장이 국회에다 보내서 국회가 동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2명이 전부 다 최고 지도자의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 성일강 안 되겠어. 쟤는 평소에 우리한테 약간 까탈스러워. 그리고 이제 출마를 안 시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가 나서 성일강 교수가 나는 왜 출마 이유를 대다 그러면 우리는 너한테 이유를 말해줄 필요도 없어. 예, 법에 그렇게 안 써 있어. 예,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요. 대표적으로 하산 호메인이라는 그 개혁파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의회를 나가려고 그러니까 입후보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입후보가 안 되는지 설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우리가 너한테 그 심사를 받으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너는 안 왔다. 그러니까 난 못 받았다 그 문자. 예. 우리는 보냈다. 끝. 네, 그건 뭐 예를 들어서 뭐 SK텔레콤에 물어봐라. 그러면서 그냥 신경 안 쓰겠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맛에 따라서 사람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 사실은 하메네이 체제나 또는 대통령 체제에 반발하는 야당이나 비판의 목소리들이 세력을 만든 게 원천 봉쇄되겠네요. 그런데도요. 네. 그래도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몇 명은 살려주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예.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요. 국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테헤란 선거구에 나온 국회의원 30명 그리고 전문가 의회 16명을 다 뽑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봤거든요. 예. 근데 결론은 30 플러스 15가 됐어요. 46명 중에서 45명을 젊은이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다 당선을 시켰어요. 그게 이란 사람들의 힘입니다. 또 어느 정도 눈치도 보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다는 네. 거예요. 모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모든 후보를 다 배제해 버리면 구색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쟤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개혁파 쪽에서 후보를 선정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당선이 돼 버린다는 거죠. 이란 국민들이 그 사람들 집중적으로 찍기 때문에. 앞서 이제 이란 이슬람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학자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이 최고 지도자면 라흐바르라고 이제 보통 칭한다고 네,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우리 박현도 교수님이나 sonil관 교수님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슬람을 제일 잘 아시니까 네, 안 됩니다. 저희는.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만 안 예를 됩니다.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네. 지금 뭐 상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어떻게 상상, 할까 진짜. 그런 상상하고 계신데
이런 게 가능한 게 사실 신정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란이 신정국가가 아니고 아니죠. 팔레비 왕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신정국가를 받아들이게 된 배경은 또 있을까요? 그건 이제 혁명 때문이죠.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인데 예. 결국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 왕정 체제에서 신정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호메이니죠. 호메이니. 네, 호메이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교수님. 근데 사실은 그 왕정이 잘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예. 일종의 약간 개발 독재였거든요. 아. 그리고 국민들이 참정권을 보장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유를 줬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당시 사진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비키니도 있고 그러니까 와 지금 뭐 이게 뭐 이란이냐 아니면 미국 서부냐 막 이런 얘기할 정도로 예. 굉장히 삶 속엔 자유로운 것 같았지만 정치적인 견해는 전혀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비밀 경찰이 그 압박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왕정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국민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정치적 자유를 필요로 했는데 그거를 주지 않았고 최악의 경우로 예를 든다면은 테헤란 시내에서 광견병에 걸린 개를 잡아서 안락사를 시키는데 예. 그럼 우리 같았으면 그냥 뭐 시 보건 당국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것까지 다 왕의 재가를 받았어요. 그 정도로 엄혹하게 밑에를 통치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제적인 자유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자유가 없었고 거기에 이제 경제가 흔들리니까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나타났고 결국에는 그게 1979년 이란 혁명으로 간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보면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뭐 훈련이랄까요? 문화, 체화 이게 덜 됐기 때문에 이미 팔레비 왕조에서 그게 계속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신정국가의 독재도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그런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거네요. 팔레비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민주주의를 원했던 거고 예. 민주주의를 원했는데 그 공화정이 되니까 좋아했죠. 그런데 사실은 당시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국민들이 이슬람 체제가 이런 체제인지는 잘 몰랐던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혁명의 성공이 2월 11일 날 하거든요. 예. 그런- 79년에요? 예, 79년 2월 10일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호메이니 당시 최고 지도자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쇼킹한 발언을 하죠. 관공서에 있는 여성들이 히잡을 안 쓰고 있다. 예. 히잡을 안 쓰는 건 벌거벗은 것 같다. 빨거벗은 것 같으니까 히잡을 써라. 음. 3월 9일에 이란 전역에서 테헤란 시내에서 특히 젊은 여성들이 우리 히잡 안 쓴다고 우리 이러려고 혁명한 게 아니라고 항의하러 나와요. 예. 그러나 이미 끝난 거죠. 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란 국민들이 이슬람 혁명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자유는 얻었는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가 정확하게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혁명에 여러 세력이 참가하거든요. 자유민주의자, 세속주의자, 공산주의자, 막스주의자 다 있는데 그들은 이제 이 혁명을 빼앗긴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사실 그 당시 지금 1979년 초에 2월, 3월에 몇 가지 결정적인 순간들이 어떻게 진행됐냐에 따라서 네. 지금의 또 이란의 운명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 체제가 조금 연한 커피처럼 됐었으면 예. 좀 더 여유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죠. 앞서 이제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도 선출된 대통령의 권력도 제한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법은 어떻습니까? 최고 재판소랄지 우리로 따지면 대법원. 그 전부 다 최고 지도자가 관할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예. 행정부는 대통령이니까 국민들이 뽑고요. 예. 입법부는 국민들이 뽑고요. 사법부는 그 최고 지도자가 사법부 수장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법과 관계된 거는 최고 지도자의 의향이 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사실 우리 체제에서는 잘 이해가 안 이해가 안 되지만 되죠. 또 네. 그쪽에서는 또 그쪽 체제가 어쨌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문화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있었을 것도 같고요. 1979년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앞서 호메이니가 정권을 잡게 되고 바로 3월에 그 히잡을 무조건 써라라고 여성들은 라고 얘기했다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호메이니 사실 이름만 저도 뉴스에 많이 들어봤어요. 1900년 초반생이고요. 원래는 이제 그 집안은 이란 쪽에 살다가 인도로 가서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컴플렉스가 인도 사람이라는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사람들이 인도 지금 사람이다, 인도 사람이다. 유튜브 화면에는 사진이 나오는데 루홀라 호메이니. 네, 루홀라 호메이니. 네. 그래서 힌디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힌디. 지금은 하메네이고 네, 하메네이고. 이제 이전에 호메네이 호메이니.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 호메이니. 그래서 1963년에 당시 팔레비 왕정이 세속 근대화를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예.
그래서 정부가 이 위험하고 시끄러우니까 쫓아냅니다. 그래서 64년부터는 해외 망명 생활을 합니다. 이라크에서. 그러면서 해외에서 떠돌다가 혁명이 성공하면서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월 1일에 1979년 2월 1일에 이란에 들어오면서 2월 11일에 혁명이 완성되는 사람이고요. 이 이슬람 종교 지도자. 그래서 그 반정부 활동가로 유명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이 금서였기 때문에 예. 그 누구도 이분의 생각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분의 생각은 이란은 이슬람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될 줄은 몰랐죠. 근데 실질적으로 된 거죠. 지금은 하메네이. 네. 이분은 또 어떻게 돼요? 지금은 89년 6월 3일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예, 네네네. 사망하셨죠? 예, 네. 6월 4일에 선출된 사람이 하메네이. 하메네이입니다. 지금 예. 하메네이. 예, 네네. 호메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게 이 동네의 특징인데 아랍도 예. 그렇고 동네 이름에다 이를 붙입니다. 아. 호메인이라는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호메인이, 아, 그래요? 네, 하메네라는 곳에 나왔기 때문에 하메네이라고 붙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면 세울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네. 부산 원래 사람이면 부산이. 원래 본명이 그런 거예요? 그래 본명이 뒤에 맞아요. 끝에 네.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네. 아니 그럼 지역이 그러면 네. 같은 이름이 되게 많겠네요. 그런데 이제 호메인이라는 도시도 그렇고 하메네라는 도시도 그렇고 굉장히 조그만 도시라서. 소스라서. 네. 근데 앞에 이름을 부리고 뒤에 이제 가볍게 뭐 하메네이 사람이다, 그다음에 호메인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 이렇게 드라마에서 뭐 무슨 청주댁이다. 아, 예, 예. 그런 똑같습니다. 거라는 예, 겁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예. 예, 청주댁이 아니, 저희- 많으면 청주댁 개똥이 엄마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좀 이름이 비슷해서 지금은 하메네이. 옛날에는 저희 호메인이 있었고요. 네. 지금은 최고 지도자가 최고 하메네이가 네. 되는데 그 이름도 비슷해서 왜 그러지라고 했는데 지역에 이름에 이름이죠. 이자를 붙여가지고 네, 네. 되는 것이다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정 국가가 됐다는 게 사실은 사우디 같은 경우도 네. 왕정 국가고요. 네네. 그래서 약간 우리랑 문화가 달라서 물론 근대 혁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중동에 이런 게 특히 뭐 예를 들면 어떤 대륙의 나라들은 독재, 군부 독재들이 계속 있고 우리도 네네. 있었지만 네. 왕정 국가나 신정 국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이건 이슬람의 어떤 문화적 특성이 같이 들어간 건가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사실 우리는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도 예. 사실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 많은 뭐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예. 우리 정치 시스템을 기독교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음.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가 기독교인이어야 되고 우리의 법을 기독교 법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예. 주장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근데 이슬람에서는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속적인 시스템, 정치 시스템도 이슬람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지금 뭐 현대에서는 이슬람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슬람하고 이슬람주의자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법을 세속법을 없애고 이걸로 우리는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확실하게 진짜 우리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우리가 다른 저기 사우디나 쿠웨이트처럼 왕정이지만 예. 어떻게 저런 국가들은 미국하고 친하고 어떻게 이스라엘하고 친하고 저렇게 잘 지낼 수 있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이 아니다. 이슬람 국가의 모습이 이슬람을 믿는 국가가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란이 우리가 진짜 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기초해서 만든 우리의 시스템이 진짜 하나님이 본인들이 믿는 신이 좋아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1979년 이후 이슬람 혁명 이후에 혁명 수출이라는 정책을 합니다. 혁명 수출이죠. 예.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니네도 혁명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사우디나 니네 왕정들은 잘못된 거다. 부패한 왕정.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니네도 우리처럼 혁명을 해라. 비록 우리는 시합하고 예. 사우디는 순립하지만 니네도 혁명을 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이란이 그런 정책을 추구했어요. 그러면서 걸프국가 주변 순리 국가들하고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죠. 예. 네. 그러면 사실 중동을 단일하게 볼 수는 없어. 사실 말로 종교가 다르기도 하고 거기에는 크리스천과 가까운 곳도 있고 뭐 이슬람 유대교랑 또 가까운 데도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상당수 국가들은 그래서 뭐 이슬람의 어떤 종교적 지향 이거를 국가가 완성해야 된다. 이런 게 강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란이 1979년에 이슬람 국가가 되잖아요. 예. 이거는 이슬람 역사상 최초입니다.
나라 체제 자체를 이슬람과 정치를 결합시킨 유일한 예. 최초의 실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페르시아 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슬람으로 나라를 바꿔야 된다는 걸 최초고요. 근대 예.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거고 주변 국가들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남북이 분단된 다음에 예. 북한이 우리는 그냥 공산주의 할게 남쪽은 자본주의해서 그냥 우리 싸우지 말자. 같은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서로 왔다 갔다 하자. 그냥 나는 서로 해칠 마음 없어요.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국방비를 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자꾸만 혁명을 수출한다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국방비 하면서 우리 막아왔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사우디나 주변 국가들은 이란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아니 나는 그냥 살면 되는데 너만 바꿨으면 되지 왜 나까지 바꾸려고 난리를 치느냐. 그러면서 예. 혁명 수출 문제가 주변 국가에 다 있어서 전부 다 경쟁 각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중동 분쟁이 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 이슬람이 잘못됐다고? 아니야, 내 이슬람이 더 맞아 하면서 서로 보수적인 걸로 가고요. 예. 그래서 2015년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지금 현재 왕세자와 그다음에 아버지 그 살만 국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79년 이전 이란 혁명이 나기 전에 우리 중동이 이러지 않았어. 그런데 이란이 혁명 난 다음에 우리도 놀래가지고 예. 그냥 우리도 보수화가 됐고 그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자들한테 옷도 더 입히고 더 가리고 하는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015년부터 우리 사우디는 더 이상 그거 하지 않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종교적, 문화적 어떤 깊은 오래된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있다라기보다도 네. 1979년 이슬람 혁명 와중에 당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호메이니가 그런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정국가가 돼 있고 네. 사실 이게 권력욕의 산출이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물론 중동을 당시에- 이해하려면 1979년을 이해해라.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의 중동은 79년에 시작된 겁니다. 시작된 거다. 네. 사실 뭐 그렇죠. 사실 무기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란의 시위에서 보듯이 네. 정말 목숨 걸고 계속해서 당시 호메이니 체제를 바꿀 수도 없던 거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권력자에서 굳어진 문화다. 네, 그러니까 이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이슬람 우리는 참 굉장히 훌륭한 이슬람 국가로 만들 거야 해가지고 그냥 니네들은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살고 그냥 그동안 하던 것처럼 잘 살아. 같이 살자. 그랬으면 될 텐데 예. 주변 국가들한테 니네 잘못된 이슬람이야. 니네 그게 이슬람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 국가들은 허걱하죠. 물론 그게 종교적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내부를 그렇게 통치했고 독재했기 때문에 네. 바깥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본인들로서는 뭐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죠. 정당성을 만드는 거였고. 자, 그렇게 하면서 사우디나 주변 국가들도 일종의 선명성 경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더 보수적인가? 누가 더 참 이슬람인가? 아 그러네요. 왜? 그러면서 갑자기 사우디는 그렇게 보수적일 필요가 없었는데 이란이 갑자기 79년 이슬람 혁명을 하고 우리가 진짜 이슬람이다 그러니까 사우디도 거기서 무슨 대책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도 좀 보수적으로 가게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란의 시위 또 이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으로 많은 또 분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조금 잠잠하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현 정부의 초강경 진압으로 예. 사실상 지금은 시위가 잦아들었고요. 잦아들었는데 문제는 저희는 지금 현 상황이 시위가 잦아들었지만 예. 만약에 이 국면이 설사 잘 무마돼서 이란 정권이 이번에 붕괴되지 않고 정권을 유지하더라도 향후 1년이나 2년에 또다시 반정부 시위는 계속될 것이다. 안정부 씨는 계속 왜냐하면 이란의 지금 고질적인 경제 문제, 사회 문제를 현 정권이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더군다나 미국과의 핵 협상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풀지 않는 이상 예. 이란의 고질적인 경제 문제는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란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다. 네.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번 시위가 시작된 게 경제난이었거든요. 경제난의 가장 큰 문제가 환율이었고요. 근데 환율은 이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약 1,200억 달러 정도의 그 외환 보유고가 있어요. 그럼 이란에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에 4분의 3이 해외에 묶여 있어요. 제재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동결된 자산이군요. 네, 동결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황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환율이 시위 때가 140만이었는데 지금 160만이 넘었습니다. 200만까지 갑니다. 이렇게 되면 예. 500만 리알짜리 그 돈을 찍어냈는데 3달러밖에 안 돼요. 이란 최고의 돈이.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과 어떻게 해서든지 핵 협정을 풀기 전에는 이란은 또다시 제2의 시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정권에 대해서 정권을 뒤엎는다라는 건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도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큰 흐름에서는 목숨을 건다는 건 사실은 너무 처참한 일이잖아요. 참담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사실은 권력 쟁투나 이런 걸 통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든지 네. 앞서 말한 이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 대한 그런 게 이루어지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또는 미국이 뭐 개입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사실은 목숨을 걸고 이미 너무 많은 목숨들이 희생이 돼서 그런 게 사실 말은 쉽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최고 지도자가 지금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호메이니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란을 이끌어갈 만한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79년에 혁명 성공하죠. 예. 80년부터 88년까지 전쟁이었거든요. 이라크와. 이란 이라크 전쟁. 예. 그리고 89년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진정하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란을 틀을 잡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하메네이인데 예. 하메네이 지금 최고 지도자는 처음에 될 때부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 컴플렉스가 뭐냐면요. 원래 우리 성일강 교수가 얘기했듯이 최고 지도자는 이슬람 지식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당시 하메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쉽게 얘기한다면 박사 학위가 있어야지 최고 지도자까지 되는데 석사 학위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딜레마에 빠졌었고 그래서 호메이니가 죽기 전에 굳이 박사 학위자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서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헌법이 바뀌어요. 예, 하메네이도 될 수 있다. 하메네이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거보다 약간 낮은 급이니까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권위가 조금 손상될 수도 있는. 예, 그러면서 자기의 그거를 혁명 수비대와 자기의 그 측근들로 국정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서 최고 지도자실과 혁명 수비대가 주축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의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막혔다. 알겠습니다. 들어보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사실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위의 최고 지도자는 입법, 행정, 사법 다 있지만 박사학위는 어떻게 못 만들었던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겠습니다. 네, 너무 뭐 잘 몰랐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두 분께서 또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벌써 일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쭉 이란 얘기하시다가 이러긴 좀 그렇지만 추천곡으로 박현도 교수님이 이문세님의 소녀 그렇죠? 요거를 DJ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문세의 소녀를 들려드립니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 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왜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마.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예,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이스라엘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얘기를 중점적으로 할 텐데요. 성일광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좀 사셨다고요? 네, 제가 10년 이상 살았습니다. 10년 이상요? 네,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못해가지고. 아, 아까 처음에 가셨다고 네. 그랬죠? 아버님이 보내셔가지고. 네, 아버님이 콕 집으신 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었습니까? 학교가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이 아, 어쨌든 그 히브리 당시에는 최고다. 어. 그냥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유학을 오시면 무조건 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을 가야 된다. 예. 저도 어쩔 수 없이. 네.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도시 안에서도 네. 종교적 분쟁이 있고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긴장감이 항상 느껴지는 흐르는 그런 도시가 또 예루살렘이고 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도 많이 있고 예. 그다음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교를 안 믿는 유대인들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유대교를 가장 독실하게 믿는 아래 위로 검은색을 입은 우리가 유럽이나 뉴욕에서 보는 예. 머리를 이렇게 닦고 아래 위에 검은색을 입은 하레딤이라는 초정통파 유대교인 하레딤, 예. 하레딤이라는 유대인이 하레림.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어. 그 사람들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거기에 사는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정말 예루살렘을 싫어해요. 거기를 떠나고 싶어합니다. 왜? 너무나 유대인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사니까 너무 교조적이고 경직돼 있고. 예,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어.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텔아비브 같은 예. 아주 세속적인 도시로 다 떠납니다. 아. 그래서 종교성이 더 강해지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라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도시의 성격이 좀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또 정치적인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냐면 서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고 예. 동예루살렘은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 예. 그리고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1967년 6.1 전쟁 이후에 요르단으로부터 뺐습니다. 예. 그래서 돌려주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동예루살렘에 있죠. 서쪽에는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저 거기 또 갈등이 또 예.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또 유대교의 성지지만 또 이슬람의 3대 성지예요. 예. 그러다 보니 종교적으로 그렇게 또 아주 중요한 곳이죠. 한 도시에 정말 세계적으로 큰 종교의 성지가 같이 있는 네. 거기다가 그리스도교도요. 그리스도 그렇죠. 성지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쟁이 끊이지도 않고 실제 살아볼 때도 계속 막 그런 그렇죠. 실제적인 이 물리적인 분쟁들이 있습니까? 도시 많이 내에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동예루살렘 쪽에 가시면 거기에 이제 아랍 사람들이 상인들이 있는데 물건이 쌉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싸니까 그쪽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끔 사이가 좋을 때는 쇼핑을 해요. 예.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 그리고 그랬다가 갑자기 이 정치적 상황이 안 좋아지면 잘못 들어갔다 거기 린치를 당할 수도 있죠. 예. 예, 차에다가 막 그냥 돌을 던지는 사건. 어. 유대인 차가 들어오면 예. 아예 그냥 공격을 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자, 그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 또 그러면 동예루살렘입니다. 또 보복에 보복을 낳고 또 그렇죠. 보복에 보복을 낳아서 네. 갈등은 더 커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난번 같은 하마스의 공격 같은 경우도 이뤄지고요. 그렇죠. 종교적인 도시 예루살렘에 어떻게 보면 갈등의 상징이 분쟁의 상징이
되는 도시로 지금 바뀐 것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실은 뭐 팔레스타인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들었던 중동의 문제였습니다. 그 갈등이 최근엔 뭐 더 커지고 뭐 화해가 안 되는 그런 광명인데 이 원인은 애초에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국가를 세운 것이 예. 첫 번째 원인이지 않을까요? 원래 우리 땅이라고 하고 네. 2000년을 일단 떠돌다가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사실은 20세기가 아니고 거의 19세기 말쯤부터 유대인들이 1800년대 이후부터 예.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규모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음. 뭐 이주하게 된 이유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지역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에다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우리는 나라를 세우겠다. 우리 종교가 네. 만들어진 곳. 그러니까요. 자기 조상들이 거기 있는 곳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이 계속 몰려 들어오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1948년이죠. 예. 결국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이미 이전부터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 간의 갈등은 계속됐었고 48년 이후에는 이 갈등이 더 커지고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과도 까지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번지는. 예. 그러니까 문제는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나빴어요. 아, 그러니까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과 잘 살았으면 전혀 문제가 없죠. 쫓아내면서. 못 살고 괴롭히니까 유대인들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고는 싶은데 나는 그러면 이왕 가는 김에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된다고 가게 된 거고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그 고향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그 팔레스타인 땅에 아무도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죠. 예. 그냥 유대인은 가서 살면 되니까. 근데 이미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던 게 문제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의 시작은 마치 그 연쇄 고리 현상처럼 일어난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원인 제공자는 유럽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군 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사실 1차 세계대전에서도 게르만 쪽이 이제 유대인들을 해서 뭐 무자비하게 했었고 인종 청소란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였는데 이것도 그냥 종교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예수님 죽인 놈들이라고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거기서부터 네, 비롯된. 미워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건 정말 몰라서 제가 사실 이런 쪽을 잘 몰라가지고요. 국가를 건설한다는 건 일단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건 땅이 매입이나 이런 식으로 한 건지 네. 아니면 어떤 힘을 가진 민병대처럼 가서 깃발 꽂고 이제부터 내 땅 너 나가 네. 이렇게 된 건지. 처음에 매입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예. 근데 그 매입한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음. 전체 팔레스타인 땅에 뭐 매입한 정도가 10% 미만도 안 됐을 거예요. 10% 예. 미만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랬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합법적으로 자기가 합법적이라고 주장을 하냐면 1947년에 유엔에서 결국 해법안을 내놓잖아요. 예. 팔레스타인 계속해서 유대인들하고 자꾸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데. 전쟁을 하니까 이거 해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1948년 유엔에서 내놓은 해법안이 두 국가를 세우자. 아랍 국가 하나, 유대인 국가 하나. 예. 그럼 이것을 우리가 두 국가 해법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할안을 만듭니다. 팔레스타인을 두 국가로 분할하자. 예. 요거를 유엔에서 1948년 제안을 하는데 47년. 예. 48년 전쟁이죠. 47년 제안을 하는데 팔레스타인 측은 이것을 우리는 못 받겠다. 왜? 본전 생각이니까. 물론 이거 다 우리 건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인구도 훨씬 적은 유대인들에게 땅을 더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봤을 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불공정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겠습니까? Thank you so much.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드디어 합법적으로 유엔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당시 네. 유엔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더 행사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렇죠. 유대인들은 돈이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가난했고 이 차이 때문에 그런 국제적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 사실 그것도 있지만 표결에 붙여졌는데 예. 아랍 사람들은 노력을 안 했죠. 어차피 안 받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표결이 유대인들에게 유리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각계격파로 들어가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예를 들면 프랑스는 기권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가가지고 역사에 잘 생각해봐라. 역사에 프랑스가 어떤 이름으로 남을지 막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고 심적인 압박을 주니까 그러면서 돌아섰고 그러다 보니까 33대 10으로 통과되죠.
예. 그러니까 그게 통과된 게 결정적인 패착이었어요. 팔레스타인에게 불리하게 그 네. 땅이 나뉘어지게 된 유엔의 네. 결정, 1947년 결정. 네, 47년에 땅을 갈랐는데 갈른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표기를 붙였는데 그러면은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아랍은 막을 생각을 없었고 예. 그건 통과가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제사회 결정이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너무나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사실은 그게 근데 예를 들어 세계 각지에 물론 유럽에도 많았고 그런데 이분들이 다 이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이 있던 땅에 예루살렘에 오게 된 배경에는 자기들끼리 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뭔가 종교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까? 물론 아니요. 여기가 종교가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연락도 취하고 서로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왔다고 그러면은요. 지금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시온주의거든요. 시온주의는 종교와 상관없습니다. 예. 원래 세속주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온주의의 바탕으로 한 국가 건설이고요. 그건 이제 1894년에 프랑스에서 유대인, 그러니까 그 주파리 독일 대사관으로 프랑스의 군사 기밀이 자꾸만 흘러나가는데 그 범인을 잡았어요. 예.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드레이피스라는 장교가 기소를 당하거든요. 예. 그거를 보고 당시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헤르츠르라는 오스트리아 사람이 절망을 합니다. 순전히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네. 죄가 없던 드레피스 장교 네. 당시 에밀 졸라가 이제 고발했던 네, 그 그렇죠. 사건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헤르츠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프랑스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인 나라인데 예.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면 유럽 어디에서도 유대인들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예. 나라를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시온주의를 시작을 하고요.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곳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만의 땅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1896년에 유대인 국가론이라는 책을 쓰고 1897년에 세계 시온주의자 협회를 만듭니다. 스위스 예. 바젤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스위스 바젤 여기에서 유대 국가를 만들었다. 예. 근데 이분은 결국에는 유대 국가를 만드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떠난 다음에 그 유대 협회, 그 시온주의자 협회에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들 그리고 1947년에 유엔의 결정 네. 여기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땅을 나눠라.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 유대인들이 좀 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유리하게 구획이 결정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네. 예. 최근에 지난해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또 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거의 뭐랄까요 전멸시켰다고 봐야 네, 될까요? 네, 네. 그 안에 이제 반인권적인 무자비한 것도 있었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2023년입니다. 2023년 10월이었고요.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했고, 근데 이번 그 당시 기습 공격은 이전과는 다르게 지상군이 직접 가자지구 인근 유대인 마을을 습격하게 됐죠. 그때 뭐 축제 중이던 네. 청년들 다 납치해 갔어요. 갑자기. 예, 노바 축제하는 유대인들도 사망하고 또 예. 일부는 납치해 갔죠. 예. 그러면서 그 하루에만 한 1,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사망을 했어요. 민간인 포함해서 다 그렇게 사망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충격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 가자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과도한 군사력을 사용하면서 사실 가자지구를 뭐 초토화시켰다. 예. 그리고 사망자가 거의 지금 7만 명에 달하고 있고 이제는 뭐 전쟁은 중단됐지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개입으로 중단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가자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할지 결정이 잘 안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예.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마스가 다 괴멸됐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시 지금 거의 또 하마스가 여전히 가자지구에서 모든 중요한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고요. 역시 통치 세력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하마스를 비무장화해야 된다. 예. 그런 다음에 하마스의 가자지구의 통치권을 하마스가 아닌 가자지구에 있는 테크노크라스로 만든 하나의 신정부를 만들어서 가자지구를 지금 새롭게 이끌어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계획입니다. 그럼 하마스 무장 해제가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고 예. 최근에 UAE 아랍에미레이트가 본인들한테 가자지구 통치권을 달라 시민권 예.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우리가 개발하겠다. 우리가 거기를 다 운영을 하겠다 가자지구를 가자 신정부랑 같이 예. 그리고 우리의 군도 보낼 수 있다. 요거를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군대도 고민 보낼 중이란 수 건 미국과 이스라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아니면 하마스 팔레스타인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미국과 이스라엘. 이스라엘 말. 하마스는 지금 권한이 없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인들이 반대할 수 있겠지만 예. 아랍에미레이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은 카타르나 튀르키예보다는 아랍에미레이트를 신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케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미국도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가자지구 통치권이 자칫 잘못하면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보낸다고 그랬고 그 대신 미국의 그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그 치안을 담당해달라. 예. 그거 조건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네. 하마스는 뉴스 많이 듣지만 팔레스타인 정부가 따로 있죠. 팔레스타인은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 예. 즉 우리가 잘 아는 피에로 팔레스타인 온건파, 해방기구. 협상파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야셀 아라파트 그쪽이 피에로고요. 예. 하마스는 이슬람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더라도 피에로가 원하는 세속적인 팔레스타인 국가가 아닙니다. 이슬람 같이 이슬람 법에 기초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게 하마스의 목표예요. 이건 1987년에 만들어졌죠. 물론 그 전신이 있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세력 중에 다툼을 하고 있는데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2005년에 차지를 합니다. 아, 가자 지구는. 예, 원래는 거기도 피에로가 차지했었는데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2005년부터 차지를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되죠. 예.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스라엘과의 충돌이 생겨나고 피에로는 웨스트뱅크만 차지하게 되는. 예. 그래서 두 세력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양쪽 다 독립 국가를 얘기를 하는데 팔레스타인 즉 자치 정부가 있는 피에로 쪽 파타가 하는 데에서 국가는 우리들이 그냥 어떤 종교를 가지든 간에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하마스가 만약에 국가를 독립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면은 이제 무슬림이 아니면 불편하죠. 2등 시민으로 살아야 되니 그 차이가 큽니다. 가자 지구는 바로 이스라엘 안에 붙어 있는 쪽이기 때문에 네. 훨씬 그 안에서 이제 이슬람주의자들 하마스들이 우리들만의 통치권을 간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신경 쓰이는 이렇게 되는 거군요. 불편하죠. 아무래도 더 불편하니까. 불편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전투적이니까. 전투적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해서 더 공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마스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싸워왔기 때문에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없고.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마스는 계속 힘을 갖고 싸워왔고 그 이제 그 많은 외부의 지원이 또 이란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예. 가능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이제 한쪽에는 요르단강 서안, 네. 앞서 이제 웨스트뱅크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쪽도 이제 팔레스타인이고 네. 또 안쪽으로는 가자 지구. 가자 지구가 또 있는 거. 가자 지구 200만 정도, 예, 200만 되죠. 정도 예. 입었는데 사망자가 7만 명 앞서 네. 말씀하신 대로 돼 있고. 근데 트럼프가 여기도 부동산 개발을 하겠다, 뭐 리조트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 분들이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분들이 아니다 이거는. 가자 주민들은 반대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가자 지구 지금 테크노크라스로 만든 새 정부는 예. 찬성할 수도 있겠죠.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개발을 해서 가자 주민들이 좀 이 개발에 대한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될 텐데 예. 그냥 뭐 국제 투자하신 분들이 와서 뭐 휴양지 만들어서 자기들만 모든 거다. 이익을 보는 것은 가자 주민들한테 반하는 거죠. 그나마 쫓아내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그쵸. 거죠. 말이 안 그렇죠. 되죠. 그나마 처음에는 다 쫓아낸다 그랬거든요. 다 쫓아내고 예. 트럼프가 그냥 우리가 니랑 안 싸우게 거기에 좋은 리조트하고 당신들 거기서 일하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까 나가. 내가 그 예. 땅 사서 다 리조트 만들고 이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쫓아낸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쫓아낸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개발의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어렵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랍- UAE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렇죠. 그러면 개발권을 아랍에미리트가 가져갈 수도 있죠. 그럼 아랍에미리트는 2023년 전쟁 이후부터 팔레스타인 많이 도와줘 왔어요. 진짜 야전 병원을 가자 지구에 엄청 많이 지었고 예. 본인들이 1년에 쓰는 어떤 인도적 기금의 50% 이상입니까? 그 정도를 팔레스타인한테 투자할 정도로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또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긴 합니다. 예. 네, 물론 그래서 어쨌든 아랍에미리트는 팔레스타인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측에서 그렇게 또 싫어할 것 같지는 팔레스타인 않습니다. 쪽에서는 예. 우호적으로는 네, 볼 네, 수가 있다. 사실은 그럼에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도와준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아랍에미레이트가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예. 니네 뭐 하냐 그러는데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는 말하지 야 니네 지금 통계를 보고 얘기해라.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주는데 보니까 상당히 돈을 많이 줬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갈등과 배경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쭉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권력자들의 권력 쟁투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권력자들의 게임에 네. 사실 힘없는 사람들의 목숨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광고를 듣고 2부에서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얘기를 해볼 텐데요. 노래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콜드플레이의 비바라 비다 듣고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I used to rule the world.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 I used to roll the dice, feel the fear in my enemy's eyes. Listen as the crowd would sing. Now the old king is dead, long live the king. One minute I held the key, next the walls were closed on me, and I discovered that my castle stand upon pillars of salt and pillars of sand.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once you've gone it was never, never an honest word.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It was the wicked and wild wind, blew down the doors to let me in, shattered windows and the sound of drums. People couldn't believe what I'd become. Revolutionaries wait for my head on a silver plate, just a puppet on a lonely string. Oh, who would ever wanna be king?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I know St. Peter won't call my name, never an honest word, but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I know St. Peter won't call my name, never an honest word, but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예, 대한민국의 네로라는 중동 전문가 두 교수님과 함께 중동 갈등의 역사, 이란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중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면도 좀 중동 문화를 알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알자라고 바꿨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거랑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긴 하는데 바로 두쫀 구의 얘기입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거 줄 서서도 못 산다.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가 두바이에는 없다. 두 분이 중동 전문가니까. 네. 원래 두바이에는 없다면서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먹어본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저는 드셔보셨어요? 사실 서영광 며칠 교수님? 전까지만 해도 두쫑구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아,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어쩌다가 우리 방송을 같이 하는데 우리 방송하는 김덕일 박사가 갑자기 두쫑구를 얘기를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겨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는 줄은 아이브를 보면서 네, 고개 누구 한 멤버가 이거 상당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음. 그래서 잘 모릅니다. 두쫑구가 뭔지. 저는 최근에 저희 딸이 네. 보내줘가지고 먹어봤습니다. 네. 아니 성일용 교수님 드셔보셨어요? 못 먹어봤습니다. 아, 못 제가 먹어봤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같이 요거를- 방송 못 하겠네요. 크림. 아유 감사합니다. 구하기 어렵다는 네. 두바이 쫀득 쿠키를 우리 최 PD님이 준비를. 감사합니다. 네. 저기 이렇게 손에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티슈도 네. 이렇게 드렸는데 한 입 드시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를 어렵게 최 PD님이 네. 최 PD님 몇 시간 기다려서 샀다고 그랬죠? 지금 오타 같아요. 34시간은 좀 그렇잖아요. 34시간 기다렸다고 썼는데 네, 그건 좀 못하죠. 네. 오픈런, 네, 오픈런 했습니다라고 해서 진짜 쫀득해요. 네, 쫀득합니다. 그 시식평을 좀 이렇게 요즘 흑백 요리사도 있고 이런 것도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식평을 좀 해주신다면. 그게 이게 바삭바삭한 맛이 있죠. 안에 그렇죠. 카다이프가 카다이프. 씹히는 맛. 예. 네. 그게 좀 독특합니다. 아니 조금 더 풍부하게 이렇게. 네. 뭔가 내 입속에서 네. 사막의 오아시스가 터지는 느낌이었다. 아, 너무 뭐 너무 이런 표현들이 이상한데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성 교수님께서는 제 입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폭죽. 네, 그것도 아주 달콤한 설탕 폭주가 설탕 제 폭죽 입에서 달콤한, 예. 계속 터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기분이가 좋아집니다. 기분이가 좋아진다. 예. 기분이는 기분 마을에서 태어나신 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기분이가 좋아진다. 네, 저도 한번 저 딸이 직접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구하기가 네. 너무 어렵다고 재료를 사다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오픈런 뭐 줄 서고 이런 거 힘드니까 네. 만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두바이에는 이런 게 없다. 근데 사실은 비슷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바이 픽스 초콜릿에서 이게 이제 인기가 끌었죠. 예. 근데 두바이 픽스 초콜릿이요. 소위 말해서 두바이 초콜릿의 원조인데 그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두바이 픽스 초콜릿. 픽스 FIX. 네. 픽스는 그냥 회사 이름이고. 네, 회사 이름이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온라인에서만 팔기 때문에 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살 수가 없어요. 아. 뭐 5분 안에 끝난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우리 두바이의 권희 회장님이 계시는데 예. 근데 그분이 저희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저희한테 선물을 해주는데 그분은 많이 샀지만 당신도 한 번도 못 먹어봤대요. 아, 선물만. 예, 근데 이제 그 동생을 시켜가지고 사오는데 그게 클릭을 빨리 해야지 얻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네. 지금 뭐 공장이 제일 필요한 거는 그럼 메모리 반도체 공장과 픽스 초콜릿 공장이 되겠군요. 네. 공급 부족이 지금. 네, 나오고 그래서 있는. 이제 뭐 면세점 가면은 두바이 초콜릿 엄청 많이 파는데 예. 그 오리지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아, 픽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 예. 오리지널 두바이 초콜릿이죠. 초콜릿이다. 원조죠. 예. 그러면 쫀득 쿠키는 예. 저는 사실 두쫑쿠라고 그래서 그냥 그게 그쪽 언어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쫀득 쿠키는 이 픽스 초콜릿을 모방해서 약간 만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군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예. 아, 메이드 인 두바이가 아니고. 최근에 기사 보니까 두바이에서도 두쫑쿠가 인기다.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한국에서 근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먹는다. 두바이 초콜릿과 느낌이 비슷합니다. 예, 예. 지금 우리가 먹은 거는 두바이 초콜릿에서 좀 부드럽죠. 예. 두바이 초콜릿 좀 더 씹을 때 딱딱한 맛이 있는데 이건 네. 더 부드럽습니다. 예. 그리고 두바이 초콜릿은요. 그 냉동실에다 보관을 해야 돼요. 아. 그게 빨리 먹어야 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도 그냥 그 기내로 안 갖고 들어가고 화물로 부지기 때문에 차갑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줄 때 이렇게 아이스박스 같은 데 넣어서 주거든요. 조금만 온도가 올라면 빨리 녹아서 녹아버리니까. 그 풍미가 없어지는. 네, 네. 네. 근데 이게 두쫑쿠의 핵심이 카다이프라고 네.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까 픽스 초콜릿도 요게 카다이프죠.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렇죠. 카다이프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렇다고 거예요? 봐야죠. 네. 카다이프는 이렇게 얇게 만든 소면 같은 겁니다. 소면. 예, 밀가루로 만든 건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네. 아, 소면. 예, 저거를 그럼 국수 얇게 같은 건데요. 이 중동에서 디저트를 만들 때 저거를 많이 써요. 아, 이 초콜릿도 썼지만
사실 원래 저거를 가장 많이 쓰는 중동의 대표적인 디저트는 크나페죠. 크나페. 크나페. 아, 예. 저도 후배들이랑 무슨 카페 가서 크나페 가서 이건 뭐야? 무슨 카페 했더니 지금 저런 겁니다. 네. 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튀김 있고 약간 네. 저 저는 위에 지금 피스타치오가 보이시죠? 피스타치오 밑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카다이프입니다. 얇게 얇게 깔아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카다이프를 많이 밑에 쭉 지금 있는 거는 치즈인가요? 저거는 치즈가 치즈, 있습니다. 예, 치즈 그다음에 이제 꿀 같은 것도 넣고 네. 다는 건 또 엄청 엄청 답니다. 달죠. 당뇨를 부르는 음식입니다. 너무 달아서. 크나페. 네. 당뇨를 부르는. 되게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네. 밀도가 단단하게. 높고 네. 그리고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말랑말랑하고 밑에 네. 치즈가 많이 들어 있고 이게 상품이 크나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마다 중동에 있는 도시마다 예. 다 달라요. 느낌이. 우리나라 막걸리 집들이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듯이 정확합니다. 네. 중동은 크나페가 지역마다 특색 있고 특색 약간 다르다. 있습니다. 요르단 가시면 또 뭐 하비브라는 아주 유명한 크나페 가게가 있고, 예. 네,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 가면 또 다마스커스 크나페가 있고, 어. 이스라엘은 또 여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온 여리고 있죠. 예. 여리고 도시의 크나페가 또 그쪽은 제일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크나페도 지역마다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드셔보셔야 된다. 지금 뭐 다마스커스, 예루살렘, 요르단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중동이라고 크게 보지만 나라가 다르기도 하는데 네. 크나페, 앞서 카다이프 네. 이런 거는 중동에서 일반적인 문화가 되나요? 그렇죠. 일반적인 디저트 음식이죠. 아, 이거는 이제 중동 전체가 문화권에서 그렇죠, 같이 하는 그렇죠. 거네요. 아마 네. 고대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고대부터. 네, 고대부터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 국가에 가보면은 이 카다이프도 기계로 안 뽑고 손으로 뽑는 데가 있거든요. 아. 판을 돌려놓고 거기에다가 면을 이렇게 하면 싹 긁어내는 거. 그것도 예술인데, 예. 저는 이제 그 전에 직접 본 적은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동영상으로도 봤거든요. 예. 예술입니다. 음. 네. 아. 우리는 못 만들어요, 그게. 우리는 근데 만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면이 두꺼워. 우리는 네. 근데 좀 일찍 들면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손재주가 좋아져가지고 네네. 네. 금방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다이프 약간 이 소면인데 저도 먹으면 약간 바삭 톡톡 터지는 네. 칩이 터지는 느낌. 네, 네네. 네, 이거는 맞습니다. 원래 왜 또 그렇게? 그러니까 카다이프 때문에 그래요. 바삭바삭해요, 바삭한. 카다이프가. 네네. 근데 네. 소면인데 바삭바삭한. 네, 네. 그런가요? 약간 튀길 수도 있죠. 예, 약간 튀겨서. 튀기기도 하고요. 네네네. 아, 면이 굉장히 얇아가지고 예. 이렇게 불에 이렇게 이게 면 반죽을 올리면 그 순간 이게 이제 바삭하게 구워지는 거거든요. 요렇게 빼면은 당면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더 부드러워요. 예. 예, 당면은 너무 뚝뚝한데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실면 같은 완전 실면. 실면. 네, 실면입니다. 예, 실면. 네. 이게 뭐 사실 우리나라 음식 문화와 일본, 중국이 또 약간 다르긴 한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 크나페라, 카다이프 이거는 중동의 일반적인 좀 문화다. 네. 뭐 기후나 생활 습관 이런 거 혹시 연관이?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는 일단 피스타치오라는 견과류가 많이 나잖아요. 아, 네, 슈오켓이나 땅콩이나 피스타치오가 그 31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피스타치오는 이란에 또 이란의 유명하죠. 특산물입니다. 아, 이란의 특산물이죠. 특산물. 네. 그러다 아. 보니까 저런 걸 썼고 그 다음에 치즈가 또 원래 많이 먹고 중동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당연히 치즈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꿀 같은 것도 중동 지역이 많이 납니다. 실제로. 아, 꿀이요. 꿀 좀 많이 나죠. 중동에. 그러니까 중동에 가실 때 네. 꿀을 깎고 속이진 않아요. 아, 예, 꿀이 좋습니다. 꿀은 벌로. 예, 예. 아, 중동 벌. 네, 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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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그래가지고 그렇겠군요. 네, 그래서 꿀 그다음에 카다이프 뭐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 동네가 음식이 단짠이에요. 단짠. 예, 달고 짭니다. 아, 예. 한국이랑 그러면 약간 비슷한 근데 우리보다 짠 게 더 우리의 짠 거와는 다른 짠맛. 짠만. 예, 저도 짠 거 되게 잘 먹는데. 지금 표정이 약간 예. 좋아하지 않아라는 표정으로. 예. 중동 짠맛은 우리 거하고는 다르게 너무 짜요. 아, 바닷물 약간 들어간 듯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짠 게 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먹을까 하면 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더우니까 짜고, 더우니까. 예, 예. 짜고 그다음에 달게 먹는 거예요. 염분 배출이 또 많게 되니까 네. 그걸 보충하는. 예,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이요. 그 안 좋은 점이 제 2형 당뇨가 거의 50%예요. 아, 그래요? 네. 2형 당뇨 벨트 지역입니다. 워낙 아. 달게 먹고. 아, 달게 먹으니까. 네. 앞서 이제 카다이프, 크나페 이런 것도 건강에는 안 좋다. 안 좋은데 많이 드셔요. 많이 드세요. 거의 뭐 식사 끝나면 이게 반드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공공건물에 어떻게 초대를 받아 가시잖아요. 예. 디저트로 반드시 나와요.
그나페나 이런 거. 그나페.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아, 저 잠깐 네. 제가 잠깐 놀란 게 네. 두쫑쿠가 나온다고 모든 식당에 두쫑쿠 우리나라 없는데 두쫑쿠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네, 거죠? 그렇죠. 이거 죄송합니다. 나오고 제가 헷갈렸어요. 그나페가 나오고 그나페하고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밀가루로 만드는데 안에 건과류로 꽉꽉 채운 또 디저트가 있습니다. 예. 이거 바클라와라는 또 바클라와. 바클라와. 또 바클라와라는 네. 디저트가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식 문화는 사실 네. 바클라바 음식 네, 문화는 네. 사실 전 세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견과류가 많고 날씨 기후에 뭐 치즈 앞서 말한 좀 염분이 좀 짠맛이 많은 것들 이런 게 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 작가 우리 PD님이 그걸 해주는데 샤베트가 네. 얼음 네. 바삭한 네네. 빙과 같은 이 디저트가 이슬람 문화에서 올라 나왔다고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네, 이슬람 이전에 페르시아. 아 지금 이란 있는 네, 거. 아이스크림도 페르시아가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네. 날 더운데 거기서 어떻게 만든 거죠? 아, 쫀득쫀득하게 만드는 그 식재료가 있어요. 예. 그게 페르시아 문화에서 시작합니다. 이슬람 훨씬 이전부터. 아. 거기서 넘어온 겁니다. 샤르베트라든지 그다음에 그 아이스크림이요. 예. 예, 어지간하면은 제가 이제 그 이집트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패배를 많이 하는데 예. 아이스크림만큼은 당연코 이집트도 인정합니다. 그 페르시아가 먼저라고. 거기서 나옵니다. 샤베트도. 네. 알겠습니다. 그 쫀득쫀득한 음식을 그러면 약간 그렇게 맞춰서 그렇죠. 샤베트는 이제 사실 얼음이 있어야 얼음이죠, 되잖아요. 얼음이. 얼음이 있어야 되는데 눈이 오면 눈을 쓸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예. 그러니까 얼음 만들 필요 없이 눈에다 담아놓고 거기다 과일 액기스나 주스를 넣어서 주스를 넣어서 샤베트를 만들 수 샤베트를 있죠. 만들죠. 그리고 원래- 석빙고 같은 네, 것도 네, 있으니까요. 석빙고가 네, 있으니까요. 이란이 고원지대가 있고 2,000m 이상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뭐 아주 열대로 생각, 덥고 중동의 사막을 생각하지만 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또 고원에 열대 지방, 그러니까 높은 곳이기 때문에 날씨가 좀 살기가 괜찮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중동 더운 지역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지역도요. 예. 사실 삽살 더운 것만 아니에요. 어. 지금 12월, 1, 2월은요. 그 관광 최성수기거든요. 예. 날씨 좋습니다. 어.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더운 거는 이제 5, 6월부터 이제 6, 7, 8월만 피하면 됩니다. 6, 7, 8월은 습도가 100%예요. 저희가 항상 방송 화면으로는 뭐 중동의 특히 이란 사막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더운데 뒤에는 지금은 관광이 좋다. 지금은 성수기이기 때문에 비싸죠. 호텔 값도 비싸고. 지금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좋아요. 날씨 좋습니다. 아니, 지금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란에 네, 가기에는 전쟁 예, 위험이 있어서. 일단 저기 네. 뭐 어떻게 좀 된다면 가야지. 지금 이란 가기는 좀 불안합니다. 네. 예. 중동에서 그러면 따로 또 추천할 만한 네. 중동 분들은 이런 음식을 잘 먹더라 그런 게 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또 유명한 디저트 말고 식사하시면 꼭 나오는 소스 같은 게 있죠. 후무스. 예? 후무스. 후무스. 예. 지금 화면에 네. 저희 PD님이 다 준비했네. 저거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본 것 같아요. 예. 저것도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hummus라고 그러거든요. hummus. 예, hummus. 예.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다 어디가 주장합니다. 원조냐?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요. 예. 오. 레바논도 싸우고 팔레스타인도 싸우고 다 우리 거다. 우리가 원조다. 후무스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 잘못하면 빰 맞습니다. 어디가 원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원조인지 저도 워낙 오래된 음식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걸 원조를 찾는 것 자체가 그리고 병아리 워낙- 콩으로 만들거든요. 네. 병아리 콩으로. 병아리 콩이요. 네. 병아리 콩은 제가 콩인데 노란 콩이거든요. 네. 노란 콩인데 그거를 갈아가지고 갈아가지고. 거예요. 저기 지금 병아리 콩 보이네요. 저 위에 있는 가운데 있는 거 중간에 가운데 있는 있는 거 게. 병아리 예. 콩. 예. 그렇군요. 저게 그러면 식사 다 하고 아니죠. 저거는 저거 자체가 빵이 나옵니다. 번거지 빵 같은 거 예. 안에다가 야채를 넣을 수 있는 딱 벌리면 예. 딱 잘라서 안에 야채를 넣잖아요. 그런 빵이 나옵니다. 그럼 빵을 저기다 찍어서 먹는 거죠. 저기서 지금 예. 그럼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저거는 자주 저 거의 뭐 저의 꼭 하루 한 끼는 하루 한 끼는 펠라펠이라는 저거를 봐서 만든 또 펠라펠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예. 그럼 그거를 거의 한 끼 먹는 거죠. 저게 맛있어서 지금 펠라펠 또 나옵니다. 펠라펠. 네, 저거 저게 펠라펠이죠. 두쫑쿠 약간 비슷한 느낌. 네, 저거를 갈아서 콩을 갈아서 튀긴 겁니다. 튀긴 거. 우리 빈대떡 같이 해가지고 튀긴 건데 네. 저거는 그 성윤관 교수는 맛있는 걸 많이 먹어봤는데 예. 이게 우리가 이슬람이나 중동 아랍어 공부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후무스하고 팔라펠 나오거든요. 네. 예. 어디서 뭐 먹었니? 그럼 나는 아랍어를 배우고 팔라펠과 후무스를 먹었다고 먹었다. 얘기를 항상 나와요. 예. 근데 팔라펠 맛있는 거 찾기가 어려워요. 저는 딱 한 번 먹어본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맛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그래서 팔라펠 잘 안 먹는데 딱 한 번 이집트에서 맛있는 거 한 번 먹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 4년 뒤에 가시면 네.
두쫑쿠는 어디가 맛있다. 두바이에서 두바이 최고의 두쫑쿠 집은 어디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그런데 같아요. 저는 잘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팔라펠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기 그죠. 있게. 네. 네. 저거 떡집에서 나오는 네? 결혼 담례 이런 떡집에서 나오는 모찌 좀 비슷한 네. 그런 느낌도 좀 나곤 합니다. 혹시 금기 음식도 있습니까? 전통에서? 있죠. 네.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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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돼지고기는 유대교도 안 되고 아, 이슬람도 안 되고 이슬람도 안 기독교는 괜찮습니다. 네, 기독교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까타르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살려면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예. 허가증이 허가증이 있어서 그 파는 데서만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정말 앞서 이제 사실 크리스찬들은 또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분들은 또 먹는 거고. 먹죠. 그럼 유통망이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애매하죠.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도 저희가 있어 한 20년 전에는 돼지고기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아. 그럼 러시아 정육점을 가면 돼지고기가 몰래 신문지에 싸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예. 몰래 신문지에 싸서 싸서. 이렇게 팝니다. 그럼 저희가 그걸 가져와서 이제 삼겹살 예. 그렇게 해서 먹는 거죠. 아. 네. 진짜 두바이에 이렇게 계시면 앞서 예루살렘에 계시도 삼겹살 구워 먹기는 좀 어려운.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먹은 풍족하진 않는. 네, 그래서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네. 아세요? 예. 호텔에 가면 조식에 예. 베이컨이 나와요. 어. 근데 베이컨 돼지고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돼지고기를 서브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소고기를 돼지고기처럼 만들어서 냄새가 정확하게는 소고기인데 예. 맛은 베이컨이 완전히 돼지고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비싼 소를 네. 돼지처럼 만들어서 네, 네. 베이컨으로 아침에. 베이컨으로. 네. 맛이 똑같아요. 맛이 똑같아요. 깜짝 놀라요. 이게 돼지 아니냐 그러면 보면 섭니다. 그쵸. 호텔에 가면 조식에 베이컨은 사실은 네. 기본이니까 네. 계란과 베이컨은 기본인데 근데 돼지를 안 돼지고기로 하니까 만들 수도 없고. 소고기로 만듭니다. 할랄 음식 같은 경우 사실은 돼지고기를 다른 칼도 못 쓰게 아,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사실은 식당에서 돼지고기를 공급하기라는 거는 불가능하죠. 제육 네. 같은 경우 제육볶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예. 아, 근데 왜 안 먹는 거예요, 돼지는? 거기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중동 지역이 날씨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음.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특히 예. 돼지고기는 기름이 더 많다 보니 아. 훨씬 더 빨리 상하지 않냐? 아. 문화인류학적인 얘기인데 예. 누가 알겠습니까? 돼지고기를 왜 안 먹는 그리고 또 하나 네. 이제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건조한 지역에서는 돼지뼈가 안 나온답니다. 건조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돼지뼈가 안 나온다는 게 돼지가 없다는 얘기죠. 건조한 지역에서는. 그럼 예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예, 습한 지역에는 있는데. 돼지가 별로 없다. 네, 예를 들면 이슬람 이전의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돼지고기가 황제의 밥상에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돼지가 있었는데 이슬람이 나오는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는 돼지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예. 예, 그건 그런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음식 때문에 그런다. 돼지하고 사람은 거의 먹는 게 같다. 예. 키우기가 어렵다. 너무 잡식성으로 많이 먹으니까. 아. 예, 근데 저는 이제 돼지를 위한 변명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뭡니까? 역사 돼지를 시간에. 첫 번째, 돼지는요 예. 자기 위에 70%밖에 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자기 위에 100% 넘게 먹는 건 인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돼지입니까? 인간이 저를 그렇게 돼지입니다. 똑바로 보고 얘기하면 제가 좀 부담되잖아요. 인간이 교수님. 돼지입니다. 인간이 네. 돼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슬림 친구들한테 돼지가 안 좋다 그러면 야 그러지 말고 그 영화 베이브 한번 봐봐라. 영화 베이브. 예, 베이브 보면 너 돼지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것이다. 예. 네. 원래 돼지가 굉장히 깨끗한 동물이거든요. 깨끗하죠. 예,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우리 할머니가 돼지를 키우셨는데 예. 굉장히 더러운 지역에서 키워서 저는 어렸을 때 돼지가 굉장히 더러운 동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돼지는 굉장히 깨끗한 동물이죠. 사실은 돼지를 더럽게 키웠던 이유는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깨끗한 축사를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러운 축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게 그리고 돼지가 먹는 것들을 손쉽게 공급하기 위한 그런 게 있었다고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도적으로도 이걸 하나요? 아니면 종교적 때문에 각자 안 먹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규제가 되는 건지. 아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무슬림을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네, 개인적인 종교적인 이유로. 네, 예.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술도 두바이에서도 술을 안 판다고 공공장소에서 술을 팔기가 어렵죠. 예. 그러나 호텔에는 술이 있습니다. 아 호텔에는. 네. 그래서 이슬람에서도 이제 알코올을 특히 취하는 것, 사람이 섭취했을 때 취하는 것은 절대 금기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금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유대교인들은 또 마십니다. 유대인들 하시고. 네. 이슬람에서는 안. 이슬람에서는 안 되죠.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몸에 묻어도 안 되는 걸로. 아 그래요. 알코올이 들어간 화장품도 안 되고. 아. 라드가 들어있는 초코파이도 안 되고. 이거는 또 돼지고기지만 어쨌든 예. 그래서 알코올은 금기된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예. 유대교도 아까 이제 되는 거고 무슬림들은 사실 뒤에서는 먹지만 사람들 많은 데서 먹으면 이제 안 좋은 소문이 나니까 먹을 수가 없죠. 술을 먹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음주운전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안 되죠. 건데 음주 자체도 단속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단속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앞서 이제 유대교나 기독교는 먹기 때문에 술집은 있긴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규정은 허가를 있긴 받아야 돼요. 굉장히 허가를 까탈스럽습니다. 받아야 예, 그냥 아무 식당에다 주지는 않고요. 대체로 예. 호텔 같은 데서만 줍니다. 호텔 같은 데서. 예, 마시려면 호텔에서 먹으라 이거죠. 그래서 사우디 비행기를 타시면 술이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얼마나 맥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네. 와인도 안 됩니까? 아우, 안 됩니다. 아니 알코올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안 되죠. 그래서 뭔가 저는 이제 와인은 뭔가 별다른 술이어서 이건 다 되는 와인도 술이지 않나. 술입니다. 신의 물방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 아니죠. 당연히 와인도 알코올이죠. 술입니다. 네. 그 대신 이제 무알콜 맥주를 먹죠. 무알콜 맥주를 먹고. 예, 먹으면 맥주 맛은 나는데 알코올은 없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술 금주하면서 밀주도 되고 사실은 인간의 본능이 술을 찾는다 네. 뭐 이런 건 물론 술을 자주 찾으면 안 되겠죠. 좋은 반면 교사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슬람 종교를 가진 분들은 아예 그걸 안 찾게 되는 네. 오래된 문화 이런 걸로 그렇게 근데 되는 건가요? 안 먹어 버릇하니까 예. 무슬림들은 술 안 먹고도 잘 놀아요. 음... 우리는 술 없이 못 노는데. 아니요, 저는 술 안 먹고도 잘 놀아요. 예, 아니, 저도 뭐 술 네. 없이도 잘 노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술 없으면 그렇죠. 잘 못 놀잖아요. 술이 있으면 조금 더 잘 논다 예. 뭐 그런 거죠 뭐. 중동 네. 친구들은 술 없이도 잘 놀아요. 예, 예. 그게 이미 문화가 됐어요. 예, 그리고 가족들 관계가 끈끈해서 예를 들면 이제 가님 많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친구를 초대한다고 그러면 그 친구는 자기 가족을 다 초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 초대를 하잖아요. 예. 그럼 친구가 혼자 오지 않고 가족들을 데리고 올 때가 있습니다. 예, 이제 무슬림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예요. 예. 예, 가족 문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압둘라 언제 우리 집 한번 놀러 와라고 하는데 혼자 오지 않더니 한 다섯 명 네. 이렇게 쭉 오는 네, 거군요. 네, 가족들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공기 밥을 하나 정도 준비하면 안 되는. 안 되죠. 그렇죠. 예. 예. 집안이 몇 명이지? 뭐 이것까지 물어보고 해야 되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금기 사항은 그 아내의 안부는 묻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위험합니다. 그 아내가 위험합니다. 혹시 잠깐만 저 사람이 당신에게 그 안부를 묻던데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굉장히 그 보수적인 문화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사우디에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저희 선배 선생님과 같이 갔는데 그분은 이제 더 오랫동안 알았거든요. 예.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초대하고 갔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와이프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 선배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박 선생 나는 아마 죽을 때까지 제 와이프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죽을 거야. 예, 잘 안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슬람에서 네. 여성 인권들, 네. 여성 인권이 엄청나게 히잡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종교적인 이유도 있는데 이번에 이란 시위에서도 누군가 이제 히잡을 벗어던진 해외에 사는 이란 여성이 네네네. 하메네이 사진을 태우는 게 담배불로 태우는 게 이제 큰 이슈가 이슈가 됐었죠. 됐죠. 네네. 예. 그 따로 히잡이나 여성 인권을 이렇게 제약하는 건 어떤 역사적 연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무슬림들 생각에는 여성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평등의 개념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생각인데 거기는 여성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가 이상한 거죠. 여성들이 항상 위험에 있는데 남자들이 돌봐줘야 되는데 뭔 소리냐.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예. 보호받아야 된다.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평등하기가 어렵죠. 예. 보호를 빙자한 억압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잘못된 생각이죠, 사실은. 네네. 이게 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무슬림 국가들 중에서는 남편의 허락 없이는 해외 여행을 못 나갑니다. 공항에서 잡힙니다. 공에서 비고. 네,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2시간 동안 제가 볼 때 중동에 대해서 좀 뭐 갈려도 앞으로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해 폭이 확 넓어진 듯한 느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될 거고 두바이는 두총쿠가 아직은 없다. 한국에서 건너간 것만 있다. 네. 이게 특히 기억에 남긴 합니다. 예, 혹시 오늘 뭐 이렇게 쭉 얘기하셨는데 어떤지? 오늘 와서 또 중동 얘기를 한 2시간 하니까 네. 기자님도 더 실장님을 더 잘 알게 됐고요. 예. 실장님이 역시 중동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정정을 할 게 있습니다. 예. 돼지는 90%만 먹습니다. 70%가 아니라 위에 90%. 아, 위에 90%만. 네, 네. 저도 돼지란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혹시 돼지 측에서 반론 주고 왔습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돼지는 가진 위에 90%까지 네, 먹는다. 우리 인간은 100%를 넘게 먹는다. 네, 위를 늘려서 먹는 건 네. 인간이다. 인간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노래를 또 오늘 설 연휴 마지막을 맞아서 노래를 소개하는데 이건 성일광 교수님께서 네. DJ처럼 원래 성일광 교수님이 좋아하는 노래를 좀 가지고 오셨죠? 네, 맞습니다. DJ처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화사 양의 굿바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박현도 그리고 성일광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태의 뉴스쇼 내일은 더 생생하고 날카로운 뉴스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그냥 짓밟고 가 괜찮아 돌아보지 마 내가 아파봤자 너만 하겠니 이제 나를 헤아려 봐 날 위해 쉬던 그 숨은 이고 저 위에 널 위해 just kill my ego 등 돌려 걸어가 You gotta yeah 안녕은 우릴 아프게 하지만 우아할 거야 땀을 치고 후회하도록 난 크게 웃어줘 Goodbye 날 생각한 오늘이야 비로소 느껴지잖아 눈물은 고이고 찬란한